전 창원시장 후보였던 조진래 전 의원이 지금 자살을 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발표가 났습니다. 자, 최근에 그가 경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임을 할 때 홍준표가 아마 경남지사를 할 때 이 사람이 경남도의 정무부지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3년 8월에 한국당 의원을 했던 전직 의원인데 그가 경남 정무부지사로 있던 2013년 8월에 산하기관인 경남 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요 근래까지 계속 조사를 받았던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년에 조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10일 검찰은 창원지검이 조 전 의원을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주변에 정권이 날 올가매려는 것 같아 지방선거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을 했고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만 법수면에 있는 형 집에서 목을 메어서 숨진 걸로 발견됐습니다. 자, 이번 정권 들어서 조사를 받다가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 숫자가 중요 인물만 5명입니다. 한국우주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다가 방산비리 의혹으로 자살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방산비리와 관련돼서 뭔 특별한 내용이 결국 터져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또 현 정권 들어서 국정원 무슨 과거의 댓글 사건에 대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국정원에 파견되었던 변호사가 자살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사실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또 한때 국정원에 파견되어서 일한 바 있던 서울고검 검사 변창훈 검사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이 세 건은 다 2017년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작년 말에 세월호 유족 사찰했다. 기무사령관 시절에 했다고 조사받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조진래 전 의원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조사받다가 자살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한계로 덮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겨냥하면 아니면 어떤 정치인의 척근 누구를 겨냥하면 밑도 끝도 없이 파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걸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홍준표는 자신의 척근인 조진래 전 의원이 자살한 데 대해 하지도 않은 채용 비리에 대해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간 정치 보복 수사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가? 참으로 몹쓸 정권이다. 보복의 악순환으로 대한민국 장래가 참 우려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조진래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홍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쪽에도 칼날을 들이밀고 또 비주류의 장외의 수장격인 홍준표에게도 칼날을 들이밀은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당 의원들도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지금 딸 KT 부정취업 문제로 도마에 올라있는 김성태 의원은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망나니 칼춤을 멈출 거냐 참담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기한테도 채용비리 혐의가 여의치 않자 온갖 별건을 비틀어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을 이렇게 주었을 걸로 생각한다. 나한테 한 걸로 보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다 되도록 지금 수사를 하면서 틀고 또 틀어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때로는 한국당이 공천만 하면 검경이 앞다투어 수사를 해서 그 공천받은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을까. 지금 이런 우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6.13 선거에서 제 고향인 경남 사천의 송도건 시장 후보, 이 한국당에 복당해서 이제 후보로 나오려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자도 한국당 공천이 확정된 당일 경찰이 수사에 나서셔서 결국은 안 되게 했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도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당 의원 1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은 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이나 그 다음에 여권에 찍혔던 사람은 지금 이군현, 최명길, 박준영, 송기석, 권석창, 윤종호, 배덕광 등 지금 수도 없이 상실을 했고요. 또 이우연, 최경환 등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이 깜빵에 들어가서 2, 3심 재판이 되고 있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성태, 김재원, 권성동, 그리고 이현재, 원유철, 홍문종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 의원만 100명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할 때는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커서 총선 전까지 형이 확정이 안 돼도 아예 그냥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고발 취하 불가다라고 들어오려면 들어오든가 하면서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지난 26일 광화문 앞 집회로 끝이 났다,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고, 야당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니까 합의하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벌였던 사건이니까 합의하면 처벌이 어려울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고소 고발되어서 다 검찰 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이 여야가 합의해서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타협을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 즉 이 사건은 고소 고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무조건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의원들의 지금 모가지를 다 지는 경우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지금 모두 15건이고 고소고발에 포함된 의원은 100명이라고 합니다. 한국당은 나경원, 정량석, 정용기 등 62명,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박범계, 박주민 등 26명, 바른미래당은 김광영 등 9명, 정의당은 이정미 등 2명이라는 거예요. 문희상도 지금 고발당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은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이렇게 통과돼서 생겼고요. 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인 검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법을 처음 수사하기 때문에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기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세게 적용을 법조항대로 하게 되면 세게 맞을 수도 있고 봐주려면 봐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 원 이하,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4월에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그 전에 1, 2심의 판결이 나오게 될 때는 지금 각 당의 당헌 당규에 의해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과 내년 2월까지 1, 2심 결과가 연달아 나올 건데 그 결과를 두고 공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여럿 발생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무시하고 공천을 받아서 출마했다가 만약에 이 형이 확정이 돼 버리면 이제 이 사람이 새로 당선된 것도 무효가 돼 버리고 다시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당에서는 여전히 기소당에서 유죄 확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 한국당은 너네가 봐줘서 여야가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고소고발 취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를 불가 방침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파행이 이어지더라도 패스트트랙을 없던 일로 돌리지는 않겠다고 하고 있고 지난주 있었던 민주당 의총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사죄는 안 된다. 고소 철회도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할 때도 고발 철회 카드를 협상 카드로 지금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잘 걸렸지. 너네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총선 때 그 지역에서 오래 해먹은 놈들 좀 센 놈들은 다 제거하는 도구가 됐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당 주변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처벌이 쉽지 않을 거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뭐 정치적인 거니까 정치적으로 수습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낙관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을 말을 하는 것인지 좀 불안해서 정말 이걸 믿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 정말 한국당 이제는 뭐 밖에 장외투쟁을 끝을 냈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있는 한 이 직원이 강효상 의원 고등학교 후배인데 문재인과 트럼프 통화 내용을 이제 강효상 의원한테 흘려서 강효상 의원이 지금 그 문제를 공개를 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결국은 그동안에 한 2주 정도를 누가 폭로했는지를 뒤지다가 결국은 이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직원이 강효상이한테 일러줬다. 그래서 그 직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에 지금 도착시킨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윤규건이 부인 김재미 경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렇게 버닝썬 사태가 심각해도 한국에 지금 한번 불렀다 소리 이제 들어보지 못했어요. 기자들 앞에 한번 세우지 않더니 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뒤져가 그동안에 외교부의 직원들 뭐 여러 명이 전화기 다 제출하고 털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잡아내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 강효상이 잘못했다고 한국당 내부에서 말하는 의원들이 몇 명 있어요. 아니 야당이 폭로를 하려 그러면 합법 불법을 따져서 폭로가 야당이 되겠습니까? 불법이라고 하면 전부가 불법이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청래도 작년에 1월에 한 종편에 나와가지고 문재인과 트럼프가 통화한 것에 로우 데이터, 원재료를 자기가 다 받아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는 작년 1월에 현직도 아니었잖아요. 현직도 아닌 정청래도 그걸 다 받아봤다라고 하면 똑같이 지금 처벌하고 고발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정청래는 문학적 상상력이었다라고 말을 하고는 지금 이렇게 꽁무니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이 이게 기밀이라면 안 넘어가도록 안에서 이 외교부와 대사관에서 단속해야 되는 거고, 야당 의원이 그런 기밀들을 입수해서 정부가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대로 사실이라고 말을 밝혀야 될 권리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원천적으로는요. 지금 근데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거는 한미 간에 통화할 때마다도 다 다르고 서로 발표하는 게 다르잖아요. 한국 발표, 미국 발표 다르고, 또 더 나아가서 한미 발표만 다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 중에 일부는 국민들 앞에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 외에 지금 조국이 여당의 일각에서 리틀 문재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국이 문재인이 과거 민정수석할 때의 글을 자기가 요즘 읽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조국이 매일 이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올리고 하니까 조국이 리틀 문재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어나더 진짜 리틀 문재인이 또 있습니다. 양정철이가 지난 21일 서훈 국정원장을 강남의 한 한식집으로 불러내서 단독으로 둘이 4시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양정철이 하면 민주연구원 원장입니다. 정당의 연구원 원장이에요. 공개적인 직책은 결코 높지 않은 직책입니다. 자, 그런데 지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도한 기자한테 왜 나같이 높지도 않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걸 보도하냐고 양정철이 매우 불쾌하게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양정철은 뭐가 문제냐 하면 양정철이 겉으로 맡고 있는 직책과 실제로 하는 직책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최순실이가 겉으로는 아무 직책이 없는데 뒤로 최순실이가 뭔 일들을 했다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정철이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직책과 뒤로 실제로 행사하는 이런 양정철의 권력이 아주 다르니까 지금 서훈이가 만나주고 만나준 게 아니라 뭘 보고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정원장이 왜 정치에 개입해서 내년 총선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와 판단, 공천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이런 양정철을 만나서 뭘 논의했습니까? 정치 사찰을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같이 작전을 짰습니까? 지금 한국당 등에 대해서요. 아니면 의원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양정철이가 대북 공작에도 개입합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요, 지금 이 양정철 같은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권력을 맡고 있지 않으면서도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재계에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손혜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소속 의원이지만은 손혜원이 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두려움이라고는 없는 사람 같아요. 역으로 다 고발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권력이요, 얼마나 부패하고 썩고 문제가 많았는가 보려면 그 권력이 실제로 맡은 직책과 또 그 권력에서 실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격차가 크게 되면 그 권력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이다라고 보통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 보면 지금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을 임명했는데 이 부원장으로 김영진, 이재정, 이철희 의원, 백은우 전 의원이 이렇게 선임됐다고 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이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자리인데 현역 의원 4명이 지금 임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민주정책연구원의 진용을 보면 이철이는 여론조사 하던 사람이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다 보면 변호사도 있고
총선 병참 기지로 연구원을 규정했던 내용이 분명히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영 부원장은 선거 컨설팅 업체에서 이름을 떨쳐온 선거기획 전문가고, 김영진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서 여론조사를 통한 전략을 제시했던 인물이고, 자, 이철이는 이전에 20대 총선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했고 양정철과 친한 사이고, 그리고 무슨 이 TV 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죠. 패널로 하도 많이 다녀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백운우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으니까 이 민정비서관을 했다 하면 정권의 모든 지금 인맥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약점과 비리 이런 모든 것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로 보면 결국은 앞으로 이 공천은 민주연구원에서 다 할 거라는 게 확실한 것 같고, 그렇다고 양정철이가 문재인 지시 안 받고 독자적으로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 그러니까 문재인이 조국이가 양정철이하고 통하면서 당은 그냥 껍데기로 만들고 공천 지시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정권을 지금 다 이 선거 개입으로 처벌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정권의 경찰 고위직들을 다 처벌해 놓고는 지금 문 정권이 국정원장 만나고 양정철이가 또 청와대와 이렇게 라인 쳐서 당이 아닌 민주연구원에서 다 공천 준비하고 선거 준비하는 것, 이건 불법 아닙니까? 불법 지금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잖아요.